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시죠. 조금 오르는 듯 하면 밀려버리고, 또 밀리는 듯 하면 다시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좀 온도 차이가 크게 나는 시장이라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있다가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설명드릴 부분들이 오늘은 좀 많아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쪽은 강보합이었죠. 0.05%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냥 안 움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코스피 200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더 움직였고요.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현물 시장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약 0.47% 정도 상승하면서 268.70 정도로 끝났고요. 자,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격 차이가 좀 1포인트가 넘게 발생이 됐어요. 최근 들어서 이 베이시스가 1포인트 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었는데, 오늘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좋았죠. 보시게 되면 0.8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지만 체감지수는 그렇게 좋은 그런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상승 종목이 287개, 하락 종목이 532개,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404개 종목이 올라오고 83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시장 합쳐갖고 이렇게 얼핏 봐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약 2배 정도, 그 정도 많은 모습이었으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거 지수는 빨간색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주식은 왜 안 올라가? 자,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차익 쪽에서 이 차익이라는 건 선물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 물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차익 쪽에서 2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비차익 쪽에서 5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이 동시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차익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비차익 쪽 같은 경우는 현물 이렇게 주문 넣고, 그 다음 선물 주문 넣으면 이렇게 잡히니까, 요게 그렇게 큰 구분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그냥 조금 좀 마이너스해서 원화가 소폭 좀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고요. 1196원 60전으로 지난주에 1200원을 소폭 좀 넘기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1190원 아래에서 조금 좀 안정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휴장이었어요. 중국은 오늘까지 휴장이고 내일부터 개장을 하니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10분 차트인데요. 아침에는 지난 주말에 해외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좀 매매 공방이 좀 있다가 이내 좀 밀려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플러스 출발했죠. 그랬다가 요런 종목들이 조금 밀리면서 지수도 같이 밀렸고, 자, 하루 종일 그냥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위치를 한번 보면서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는 딱 거기죠. 여기 62평선 자리. 자, 여기에 딱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자, 지금 지수 자체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 62평선의 지지를 받으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이평선의 방향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그렇게 썩 믿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틀째 지금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다.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이따가 다시 세워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현재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62평선 근처에 있구나, 지지 테스트 하는구나, 요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안 움직이는 시장이었죠. 자, 이게 만기 지금
저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휴일이 하루 있었고요. 이번 주에도 수요일 10월 9일 한글날이 휴일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보시게 되면 같은 등 가격을 봤을 때 267.5가 지금 등 가격이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267.67포인트 정도로 오늘 마감이 됐으니까 267.5가 등 가격인데 보시게 되면 콜옵션 쪽 오른쪽은 10%, 11% 정도 올랐죠. 약간 올랐는데 빠진 쪽은 보시게 되면 자, 이거 뭐 30%가 넘게 뺐어요. 자, 뭐 27만 원 이상 되던 게 지금 오늘 9만 3천 원이 빠져서 16만 4천 원이 됐으니까 자, 요런 게 자주 나옵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좀 지난주 월물 초서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양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양매도라는 거는 그쵸? 예, 콜옵션도 매도를 치고 풋옵션도 매도를 치고 자, 이걸 양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뭐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만기가 근처가 됐을 때는 그냥 주가가 옆으로 기기만 해도 옵션은 다 프리미엄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시간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타 값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자, 그래서 조금 뭐 의도적으로 이런 휴일이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시장을 안 움직이고 예,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시간 가치를 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런 이유 때문에 보시게 되면 그냥 옆으로 기기만 해도 시간 가치가 확 빠졌죠. 자, 더군다나 내일 모레가 휴장이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빠지는 속도는 훨씬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 쪽보다 예, 코스닥 시장 쪽이 훨씬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예,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요런 패턴은 이 만기 근처 특히 만기주나 뭐 이럴 때 휴일이 하루 끼어 있으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에요. 자, 조금 뭐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투자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양매수를 해놨다라면 그냥 예, 주가 안 움직였는데도 예, 고스란히 좀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죠. 자, 코스닥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좀 올라서 시작했어요. 장 초반에는 이 코스피 시장하고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강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을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예, 코스피 시장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예, 옵션 시장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일봉인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62평선에 좀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뚫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평선의 지지 저항 이런 걸 조금 무시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한번 깼죠. 예, 그 다음날 장중에 올렸다가 자, 또 뭐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예, 돌파했다가 또 깼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뭐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강한 예,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예, 방향성 모색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한 6일째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 규모는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뭐 시장 전망 시간, 시장 대응 전략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뭐 주가가 빠진다, 공격적인 이런 매도까지는 아니고 야, 이거 조금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걸 좀 회피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 굉장히 좀 많은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708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장 초반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도 순매수였었는데 조금 순매도로 바뀌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는 모습이었고, 자, 이런 것들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의 단기적인 그런 모습은 뭐 조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서 종목이 압축되면서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북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쪽 대북 관련주에서 수급이 빠져나와서 이 뭐 갈 데가 없죠. 그런데 요런 것들은 조금 투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몰려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다음에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이거 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때 매도를 좀 쳤다가 좀 주가가 좀 빠지니까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이니까 이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옵션 쪽 살펴보게 되면요, 뭐 양매수가 나왔죠. 외국인들은 28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자, 뭐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은 한 3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른 수급 주체는 볼 거 없고 옵션 쪽에서는 외국인하고 금융투자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융투자 역시 한 3일째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콜옵션 쪽에서. 자, 풋옵션 쪽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엇갈렸죠. 외국인들은 풋 쪽에서 24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금융투자는 풋옵션 쪽에서 17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주체는 전부 다 수익이 났어요. 이번 물에 수익이 났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난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수급 포지션인데요. 자, 이때 바닥을 찍은 게 우리가 천장 고점을 찍은 게 9월 20 저때 4일, 5일 이때 고점을 찍었죠. 그때 연기금 쪽에서 막 20 며칠 매수를 하고 지수 자체가 한 13일 정도 그렇게 올라왔을 때, 뭐 그때도 마찬가지 이 명인들의 복귀 시간을 통해서 주식 좀 팔아 놓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수급을 보면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이때 9월 24일 날 고점을 찍는 그때였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콜 매도 포지션을 계속 늘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럼 금융투자는 콜 매수였으니까 손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콜옵션만 보면 손실이겠죠. 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 풋옵션 쪽 수급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풋옵션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포지션인데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풋옵션 쪽에서 뭐 22억 정도 순매도니까 지금 아직도 외국인들은 콜 매도를 굉장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풋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참 금융투자가 이번에도 굉장히 얕게 잘했어요. 이때 9월 24일 날 보시게 되면 풋옵션 매수가 235억 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때보다 지금 한개 외가격 기준, 한개 내가격 기준 보시게 되면 한 3배가 넘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230억 정도 순매수를 했으니까 뭐 차근차근 계속 이렇게 챙겨서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양매도를 치면서 시간 가치, 프리미엄이 빠진 구간, 그런 구간에서 수익이 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풋옵션 쪽을 굉장히 좀 대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뭐 특징 종목을 하나 볼 텐데요. 대북 관련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시청자님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무신론자지만 신이 있다고 믿어야 되냐, 없다고 믿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던데, 있다라고 믿는 게 합리적이랍니다. 왜? 자, 살아있을 때는 다 똑같죠. 그런데 사후에는
신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 똑같이 무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천지 차이가 정말로 크게 차이가 나죠. 이 대북 관련주들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에 뭐 회담을 하기 전에 주가가 상당히 좀 그 전에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북미 대화가 잘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종목별로 골라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먹을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뭐 그냥 손도 못 쓰고 뭐 한 10몇 프로씩 20%씩 그냥 두들겨 맞는 거죠. 자, 이 뭐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던 철도 관련주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그런 모습이었죠. 자, 기술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봤으면 기술적으로도 조금 회피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7,690원 9월 달에 고점 찍었죠. 자, 그 다음에 엊그저께 지난주 말에 그 근처 정도까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더군다나 242평선이 찍어 누르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 둘 중에 하나만 있었다라면 물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이 대북 관련주에서 뭐 좀 재밌게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뭐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뭐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간 상태에서 뭐 권리락도 됐으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튀어 올라오니까 매도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죠. 자, 음선을 그리고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든 좋아요. 물론 다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면 나는 뭐 기술적 분석이 좋아. 그러면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 있게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뭐 주변 정황들, 이런 것들 시장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면 좀 시장에 적용을 하려면 조금 깊숙하게 공부를 하셨다라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깊숙하게 공부를 하셨다라면 이 뭐 오늘 저 지난 주말에 이 대북 관련주를 들고 넘어오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왕 엎질러진 물이죠, 지금.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뭐 매도하기는 조금 늦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매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뭐 비중이 그렇게 많이 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비중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쪽에서 비중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구간에선 조금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뭐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제약바이오 쪽이죠. 원래는 이 바이오 베타라는 거,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바이오 베타라는 건 뭐냐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바이오 시밀러죠. 시밀러는 그 약하고 오리지널 약하고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복제약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베타 같은 경우는 복제약인데 기존 약품보다 성능이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 오늘은 이걸 바이오 베타 뭐 이런 쪽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고요. ALT-B4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주사제 제형을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맥 주사를 이 피하 주사로 이 주사 제형을 바꾸는 거죠. 근데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뭐 항암제 같은 거 이렇게 정맥 주사는 닌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맞으려면 한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환자도 힘들고 그럴 텐데, 자, 이 피하 주사로 놓게 되면 뭐 한 5분 정도면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제약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자 편의를 보는 건 아니죠. 왜? 뭐 그들이 편할 대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맞는 거죠. 자, 근데 제약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제형을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메리트가 있죠. 오리지널 약품을 개발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줍니다.
다른 복제약을 못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죠. 자, 그런데 이게 약품이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뭐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 이런 쪽에서 복제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제형을 변경을 시켜요. 예를 들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꿀 경우에는 피하 주사는 여기 이렇게 들어서 가죽 밑에다 놓는 걸 피하 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형을 바꿔버리면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램시마 SC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피하 주사입니다. 자, 근데 이 제형 변경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1위 업체는 어디냐면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자,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이 회사가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매년 받는 그 로열티 수입하고 라이센스 수입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자,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 알테오젠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제약사 어디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5월 22일 날이에요. 5월 22일 날 10대 제약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월 22일 날 요거를 좀 6개월만 써보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5월 22일 날.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한 11월 22일이 되면 만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약에 대해서 제형을 변경하는데 유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검증이 됐습니다. 다만 생산 안정성들 이런 걸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동계약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어떤 그런 회사 이름은 안 나오는데 지금 약 5개 정도 그런 회사들하고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죠. 또 저 상한가 가고 막 그랬던 거 그런 것들 쫓아가서 또 고점에서 물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 조금 눌려져 있는 구간들 그리고 모멘텀들이 그렇게 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 저점 매수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라면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고 믿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무역협상 관련해 갖고 지금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좌우할 게 무역협상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제대로 스몰딜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요번에는 타격이 좀 클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부분들도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중국 쪽에서 산업정책하고 유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정책하고 그 다음에 보존금 지급 이런 것들은 협상 대상에서 빼겠다. 협상 테이블에 얹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 트럼프의 약세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조그만 거, 야, 농산물 좀 사줄 테니까 니들 관세 좀 뒤로 밀어. 자, 미국 쪽에서는 이거를 트럼프가 되게 급하기 때문에 수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 이 중국 쪽에 그냥 졸속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 있는 트럼프가 잘못하면 더 좀 안 좋은 그런 코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졸속 협상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낙관을 갖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계속해서 잘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여기서 위험합니다. 여기서 위험합니다. 여기서 주식 사세요. 자, 주식은 이런 구간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식 좀 팔아놓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주식 좀 매도해 놓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구간은 일단 만기 때가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인데요. 만기가 지나고 나면 변동성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주식을 좀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금 관망하시면서 다음 주 정도에 이 협상 결과들 나오는 것들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은 항상 모자라요. 저는 이따가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